분당에서 잘못 눌러가지고 분당 컴퓨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 거가. 자, 이제 초이스. 지난 시간에 칼슘 다 했죠?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못 참가해가지고. 아, 지난주에 칼슘을 했어요. 음, 지난주에 비타민 C와 함께 칼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영상이 네, 단톡에 있는데, 네. 예, 그거 한 번만 봐주시고, 이게 비타민 C나 비타민 D나 칼슘 같은 경우에 할 얘기 진짜 많죠. 이거를 가장 리얼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그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에 보면 칼슘 얘기는 가장 리얼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이왕재 교수 거 그것만 틀어도 웬만큼 알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조금 우리랑 좀 상이한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저한테 혹시라도 그 부분에서 물어보시면 특히 이제 비타민 C 메가요법에 대한 이야기에서 또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 따로 물어보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 드릴 거고 오늘 이제 비타민 B 계열로 넘어가자고요. 초이스에서 비타민 B, 비타민 B로 검색을 하면 뜨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죠? 더블 X가 비타민 B가 뜨고요. B 플러스, B 플러스 여기 화면에 보이네요. 이스트비, 단백질, 밀크시슬, 밀크시슬, 젤리들, 젤리들, 음료들, 음료들 하나가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네. B 플러스. 세개 드는 거. 그것도 밀크시슬 있죠. 마이크 꺼봐요. 자, 하울링 들어갈 거야. 자, 데일리. 데일리? 네, 데일리. 데일리도 비타민 B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에 비타민 B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 중에서 판토 블렌드도 비타민 B가 들어있거든요. 전체 중에서 비타민 B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건 뭐게요? 비타민 B 플러스? B 플러스. 네, B 플러스가 전체로는 가장 많이 들었어요. 300% 평균 300% 들었어요. 비타민 B가 B1부터 B12까지 해서 B 플러스가 가장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8,333분 판토텐산. 예, 판토 블렌드. 네네네. 그게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종류의 비타민 B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비타민 B가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냥 언뜻 생각해도 여기저기 다 껴있다. 중요하다. 근데 특별히 많이 들어있는 놈이 있다. 그 놈은 특별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근데 이제 비타민 C처럼 비타민 B는 수용성이죠. 그 수용성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누군가가 저한테 비타민의 과잉증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수용성 비타민의 과잉증은 어디까지 먹어야 될까요? 소변으로 나올 때까지. 수면 나올 때까지? 네. 아니, 소변이 그거는 노란색 날 때까지. 아니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수용성 비타민은 내 몸에 쌓여 있는 게 아니고 4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내 몸에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는 크게 그냥 과잉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은하사님 말이 거의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2시간에서 4시간, 4시간에서 8시간 뭐 이렇게 배출이 된다? 배출되는 것보다 내 몸에 다 쓰여지는 거죠. 쓰여져서 대사한 후에 나가니까. 네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과잉시켜서 만약에 B 플러스를 한 통을 통째로 먹어버려, 한 번에. 네.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것도 내 몸에 쌓이고 나서 나머지가 그 지용성하고 달리 수용성은 내 몸, 사용하고 난 뒤에 내 몸에 쌓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쌓이지 않아요. 쌓이지 않는데 만약에 B 플러스를 한 통을 통째로 먹었다고, 한 번에. 그날 하루만 표본이 덜하겠네요. 그렇죠. 8시간 지나가면 도루묵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몸에 쌓여가지고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가령 비타민 C의 경우에는 너무 많이 먹으면 하나가 있죠. 설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설사가 아닌 것 같은 설사죠. 네.
뭐, 내 몸에 그렇게 변이 많았나가 그대로 막 쏟아져 나오죠. 예, 그런 설사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비타민 B나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한 방에 많이보다 자주. 점진적인 이 자주 섭취가 필요해. 단백질처럼 자주 섭취해야 돼요. 필요할 때 그때그때 미리미리. 자,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후에 먹는 거랑 달라요. 미리가 필요하거든요. 미리가 필요해. 그러면은 지용성 비타민, 이제 수용성 요가,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의 과잉증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지용성 비타민의 과잉증이 있다, 없다? 있다. 거의 없다.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 있는 만큼을 먹으려면 얼마큼 먹어야 되냐는 거지. 엄청 많.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폐쇄된 시험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죠. 네, 많이 줘가지고 그렇게 먹었더니 황달 증상이 나와.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과잉증이 있어. 라고 발표를 해요.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식사에서의 그만큼을 먹을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그럼 영양보식품으로 그만큼 먹으려면 돈이 많으면 돼요. 네, 돈이 많으면 돼요. 돈이 많으면 열심히 그냥 막 입에 털어넣어. 뭐 뚜껑 까고 털어. 그러면 과잉증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전에는 안 나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분들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가끔가다 뭐라고 그러냐면 비타민도 먹다 보면 간이 힘들으니까 돌려야 돼 라는 분이 있어요. 끊다가 다른 거 먹어야 돼 라는 분이 있어요. 그거 합성인 경우에는 그래요. 그런데 수용성 비타민 C나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험성이 없어. 특히나 뉴트리트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단일 비타민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돌아가서 비타민 B 플러스로 보자고요. 비타민 B 플러스는 전체, 그러니까 그 비타민 B1, B2, B6, B3, B5, B6, B7, B9, 그다음 B12, 이 8가지. 8가지 비타민이 평균 300% 들어있어요. 거기에 스피루리나라는 게 들어있어요. 스피루리나. 자, 스피루리나를 한번 검색을 해봐요. 얘가 무슨 일을 하나. 옛날에 한때 블루초처럼 그렇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효과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스피루리나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 저희 작은 아버지가 니네는 스피루리나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 좋다며 그렇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줬더니요. 여기 안 써 있대. 이거는 비타민 B 플러스로 써 있대. 스피루리나가 아니래. 그래가지고 스피루리나가 부원료예요. 메인은 비타민 B예요. 이게 만나서 그 역할보다 훨씬 더 강하실걸요? 라고 했는데 아니래. 자기는 스피루리나를 먹어야 된대. 그걸 좋다고 들었대. 예. 근데 유행이 획 지나갔죠. 단일로는 이 만병통치약이 없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단일 비타민을 가지고 광고 선전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진짜 한번 찾아봐봐요. 스피루리나가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서플리먼트가 작죠. 91, 그러니까 90정짜리고 작아요. 압축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같은 비타민 B인데 함량이 평균 거의 10배 정도밖에 안 되는 10배는 조금 넘어요. 10배보다 조금 넘는 10분의 1보다 조금 넘는 정도의 양이 들어있는 이스트 B는 왜 이렇게 또 크냐라는 거죠. 이스트 B가 왜 크죠, 이거는? 씹어 먹는 거. 씹어먹는 거니까 크다?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요. 어차피 비타민 B는 소화효소를 만들어요. 효모가 들어있어요. 아, 효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피가 차지하고 있고요. 또, 저 요새 소화 안 돼가지고 네, 이스트비를 구매를 해서 먹고 있는데 네. 이게 워낙 이게 저기 역류성 식도염을 지금 지난번에 검사할 때 나왔는데 그걸 지금 관리 차원에서 내가 먹는데 별로 이렇게 효과 있다는 이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얼마큼 드셔요? 아니 뭐 어떨 때는 3개 먹고 4개 먹고 어떨 때는 5개 먹고 하루에 총 하루에? 먹는데 하루에 몇 번?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먹었어요. 그냥 아실 속이 데 더 없이? 더부룩하면 먹고. 음, 그러면 이제 저랑 좀 상담을 좀 필요하신데, 이은하 사장님.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 응. 원인,
알고 계시죠? 과식으로 해서 그런 거. 위산이 거꾸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좀 가까이에서 말씀해 주실래요? 위산이 거꾸로 역류해서 올라오는 거라. 아, 왜 소화가. 올라오죠? 일단 위산이 과다 분비돼서 그렇기도 하고요. 네, 소화 위에 그 소화 작용이 안 돼서 그렇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장기로 다 내려가서 이제 그게 나눠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자. 지금 이제 포인트 다 말씀하셨어요. 위산이 많거나 소화가 안 됐거나, 그죠? 그리고 소화에 이제 위산이 많다는 거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위산이 많은 거랑 위산이 강한 거랑 다른데, 위산이 강한 근데 거예요, 위산이 약한 거예요. 위산이 위산이 강한 거는 그냥 이렇게 속 쓰린 게 아니라 그거는 이렇게 그냥 오바이트처럼 이렇게 나온 위산이 약한 거예요. 그거는 위산이 약한 거예요? 위산이 강하면 소화를 시켜서 내려가요. 위산이 약하니까 소화를 못 시키고 정체돼 있는 음. 거예요. 그럼 정체돼 있다 보면 위에서 위 분무로 튀어오르는 거예요. 자, 위는 산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있는데 위 분문 위에 식도 부분은요 보호를 못 해주고 있잖아. 여기에 자 위산이 이제 강산으로 이 정도가 된다 알겠잖아요. 이게 이제 묽어지면 3이나 4까지도 올라가요. 3이나 4도요 강산이야. 강산이야. 우리 몸은요 7.4가 넘어가야 되잖아. 약 알칼리잖아. 거기다가 4가 치고 올라갔다고요. 그럼 정상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약 알칼리여야 되는데 여기다 산이 올라갔네. 산이 역류했네. 위에 산이 많아서 그러네. 맞아. 아우, 우리 위산이 쳤어요. 그러니까 위산 내려버려야 돼요. 라고 해서 여기다가 코팅 시켜버려. 염산으로. 염으로. 자, 그러면 위가 더 힘들어요. 농도가 또 내려가요. 더. 그러면 위산이 또 나와. 악순환으로 가요. 그래서 코팅 시키면 안 돼요. 위산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야. 위산을 강화시킬 때 도움이 되는 거 비타민 C예요. 이스트 B는요, 소화력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소화력, 그러니까 이제 원기소, 기력, 뭐 이런 거. 이 비타민 B 계열이 전부 다 그렇고, 효소도 그렇고, 단백질도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소화 효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대사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염소 식도염을 잡아주는 건 아니야. 식도염을 잡으려면 살 뺀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살 빼는 거 이전에 위산 농도를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텀을 줘야 돼요. 이게 밥과 밥 사이에 텀이 길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내려간다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밥 먹을 때 물 같이 먹으면 안 되고. 밥 먹을 때 물 먹는 거라든가 간식 먹는 거라든가 스트레스 받는 거는요. 소화가 안 되게 만들고 소화가 안 되게 만들면 위산이 아니 음식물이 위에 적재되어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역류를 하게 되고 그때 여기서 식도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트비가 소화력을 올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이스트비만 가지고 위산이 먼저 좋아져야 돼. 그 비타민 C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나 소화가 안 되고 위가 아파 그럴 때 뭐 들어가 있냐? 위에서부터 가내기로. 은하사님 아시죠 답 이거? 네, 그러니까 위로부터 가는 게로. 음, 그게 끝내주게 빨라요. 위로부터 비타민 가는 C? 네? 위 비타, 비타민 위로부터 C는 가내기로 있어요. 마시는 거. 위로부터 마시는 거? 가내기로. 네네. 있어요. 아, 뉴트리. 위에부터 간이라고 하는 거 그거? 네, 네. 위로부터 가내기. 그건 술 이제 마신 사람만 먹는 거 아니야? 자, 여기서 또 문제점 나옵니다. 여기서 네? 문제점 나와요. 네. 이 나도 위로부터 술, 가는 게로가 응. 이 인동덩굴 꽃봉오리 추출물 해가지고 속을 다스려야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위부터 아, 간까지 전부 다예요. 위부터 간까지. 위도 케어해주고 간도 케어해주고. 에이, 실제로 이은사님 고객분 중에요. 이거를 비상용으로 드시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드시다가 또 속 아파가지고 또 먹고 전화 와가지고 물어봐. 이거 먹고 있어? 그러면 안 먹었대. 그러면 먹으라고도 잔소리 하면은 또 먹어요. 요즘에는 잘 먹고 있어요? 다 비상용으로 꼭 갖고 있어야 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모션 이가 만약에 걸리면은요, 미리 사야 되는데, 그때도 또 손이 조그마시네. 한 세트밖에 안 사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끝내줘요. 아, 당장 사야 되겠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미팅 시작하기 전에 미리 틀어졌던 영상 보셨어요? A라이브? 아, 오늘 미국 A라이브에서, 그거 들었어요. 네, A라이브에서 이 효소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효소. 안녕하세요. 찐찐찐찐찐이야. 네네네. 많이 나지도 자, 이 않고요. 효소, 딱 하루 효소 제품이 나와요. 먹기 가볍게 딱 좋네요. 이게 소화 먹기 효소예요. 좋고 몸에 좋고 맛도 좋고. 딱 제 자, 취향인데요. 위로부터 간의 개로는요, 문제가 됐을 때 위가 아프거나 간이 힘들거나 이때 빨리 회복시켜 주는 거고요. 이스트 B는 장기적으로 몸에 대사를 시켜주고 효소를 만들어주고 하는 시간이 걸리고요. 아, 그리고 이거는요, 단기적으로 내가 소화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 연령이 높아서 부족한 사람들한테 효소를 만들어줘 버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 이거보다 더 네. 강력한 게 저한테 있잖아요. 계속 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건강 이거, 상담하면서 쓰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 못 구하는 제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랑 이거랑 이제 이거는 파우더 타입이고 물에다 타 먹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11월 달에. 네, 그 전에 건강이라는 건 나 혼자 알려고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상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스트 B에서 비타민 B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훑어보시면, 비타민 B1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세요. 이나사님한테 지금 숙제 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거 길게 얘기하는 건데, 은하사님, 비타민 B가 왜 구내염에 좋은지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저 비타민 B 먹고 입안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는지 조사해 보시면 지금 옆에 누군가 있잖아요. 한 명이 구내염이 심하다며. 그럼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 하나를 추가한다 그러면 워시예요. 워시. 예, 워시. 네, 알겠습니다. 금방 좋아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브러스비치 첸 나탈리아. 여보. 나탈리아 첸. 수고했어요.